안녕하세요. 문헌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어보셨던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절세 계좌인 개인연금 계좌, IRP 계좌, ISA 계좌와 일반 직투 계좌 중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세 계좌와 일반 계좌의 장단점을 분석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한동안 횡보하거나 우하향하고 있죠. 3000포인트에서 올랐다 내려갔다 반복하고 있어요. 마치 10년간 2000에서 2200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주식은 한 달 전에 잠깐 조정받는 척 하더니 다시 회복하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다시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만 하던 투자자들도 점점 국내 주식에 지쳐가면서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일 기준으로 50 몇 번째 사상 최고가를 또 갱신했죠. 지난주 금요일 기준 미국 3대 지수 S&P 500, 나스닥, 다우 지수가 전부 신고가로 끝났습니다. 너무 매일매일 신고가라 이제 너무 지겨운 느낌인데요. 새롭지도 않아요. 특히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영상에서와 같이 워렌 버핏이 강추한 S&P 500 ETF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돈 복사복으로 유명한 나스닥 100 ETF가 입소문을 타면서 QQQ, 스파이 등이 서학 개미들의 매수 순위 상위권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 ETF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고 절세 계좌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느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유리한가? 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겁니다. 제가 전에 세금적인 측면만 고려했을 경우에 무엇이 더 유리한지 소개하는 영상도 올렸는데 사실 고려해 볼 사항은 세금뿐만이 아니죠.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경우의 수가 매우 많으니 미국의 한 배수짜리 주가지수 ETF에 투자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항목을 일반 직투계좌와 절세 계좌로 나누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직투계좌는 별도의 절세 계좌가 아닌 해외시장 직투가 가능한 보통의 CMA 증권 계좌를 말합니다. 절세 계좌는 연금저축 IRP, ISA 계좌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에는 은행에서 개설하는 연금저축 신탁, 보험사에서 개설하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연금저축 펀드가 있는데요.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해외 ETF 매수도 가능하고 수수료도 저렴한 연금저축 펀드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개설하는 연금저축 신탁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고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원금 보장과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지만 예금자 보호와 원금 보장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수익이 거의 안 난다는 뜻입니다. 리스크를 감수해서 수익을 원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은 그냥 예금이나 적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돼지저금통에 넣어놓으세요. 먼저 각 계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직투계좌는 미국에 상장된 ETF를 직접 매수 가능합니다. 반면에 절세 계좌는 미국에 상장된 미국 주식 ETF 매수는 불가능하지만 해당 ETF의 변동을 그대로 추종하는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림자를 살 수는 없지만 그림자의 그림자를 사는 거죠. 실시간으로 해외 ETF 변동을 추종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괴리율이 발생하긴 하나 괴리율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플러스가 될 때도 있어서 실제 가격보다 싸게 사는 경우도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으며 그 차이도 크지 않고 평균적으로 차이는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괴리율로 인한 차이는 중요성 관점에서 무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에는 직투계좌는 한 배수에서 세 배수까지 모두 매수 가능하고요.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한 배수만, ISA는 ETF는 아니지만 두 배수의 ETN 상품이 존재합니다. 레버리지 상품 매수 시 직투계좌에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자산 투자 가능 비율도 다릅니다. 여기에서 위험자산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투계좌, 연금저축, ISA는 100% 위험자산의 투자가 가능하지만 IRP는 위험자산은 70%까지만 투자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채권 등
안전자산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투자하실 때 위험자산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IRP 비율을 최소화시키면 되겠습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위험자산이 좋은 것이고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야 추가 이익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자산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인 ETF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직투계좌에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 IVV, VOO가 있습니다. 절세 계좌에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S&P 500, 킨덱스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타이거, 킨덱스, 코덱스, KB는 특정 자산 운용사가 운용하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셋이고요.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입니다. 다음으로 수수료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ETF는 직투계좌는 0.2%이고요. 절세 계좌에서는 0.12에서 0.22%입니다.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요. 자, 눈속임용 보수는 0.01%에서 0.07%인데 여기에 속지 마세요. 이 영상은 제가 따로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국내 상장 ETF의 총 보수에 따라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S&P 500 ETF는 직투계좌는 0.03%에서 0.09%이고요. 절세 계좌에서는 0.14%에서 0.53%입니다. 21년 9월 말 기준으로요. 이 경우도 눈속임용 보수에는 속지 마시고요. 이 경우 직투계좌가 유리합니다. 수수료만 보면은 절세 계좌를 사용할 이유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말 그대로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절세 계좌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미국 ETF 매매 시 연간 실현이익의 25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은 연 납입액의 400만원까지,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의 합계를 합쳐서 연 납입액의 7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에서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평가 수익과는 별개로 원금의 16.5%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만약 10%의 이익이 났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이 16.5%와 10%를 더한 26.5%의 이익을 나는 것입니다. 0%의 이익이 났어도 16.5%의 이익은 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무섭다. 꼭 주식이나 ETF를 사지 않고 그냥 그 계좌에 납입만 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 하면 바보죠. 연금저축에만 납입 시 연 400만원까지, IRP에만 납입 시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IRP에다만 700 납입하면 되지, 귀찮게 두 개를 나눠서 납입해야 되냐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듯 IRP 계좌는 위험자산의 70%까지밖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IRP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연금저축 400, IRP 300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절세 한도가 아닌 납입 한도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 700만원까지는 절세가 가능하고 그 이상인 연 1,800만원, 즉 추가 납입분 연 1,100만원까지는 절세는 불가능하지만 납입은 가능합니다. 절세도 안 되는데 왜 납입하냐면 상품을 매도해도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는 인출 제한이 있어요. 혜택이 있는 만큼 함부로 뺄 수가 없습니다. 이 절세 계좌에서는 투자 원금이 있겠죠? 원금이 있고 이익이 있을 거예요. 이 원금도 그 세액공제 받은 부분, 세액공제 못 받은 부분, 혜택 못 받은 부분, 그리고 이익 이렇게 나뉠 건데 절세 혜택 받은 부분과 이익 이 두 개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 시에 3.3에서 5.5%로 과세가 되지만 연금 수령 받기 전, 즉 55세 이전에 인출 시 16.5%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혜택을 토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 페널티가 아니라 이미 받은 혜택을 토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 빼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제받지 않은 이 부분은 중간에 인출해도 페널티가 없어요. 왜냐하면 혜택을 안 받았기 때문에요. 참고로 일반 계좌에서 매도하는 경우에 현재는 22%가 과세되고 23년 이후에는 22%에서 27.5% 과세가 되는데요. 세액 공제받지 않더라도 초과해서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을 그 계좌에서 빼지 않고 매도만 했을 때
일반 계좌에서는 매도하는 즉시 돈을 인출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돼요. 하지만 절세 계좌에서는 주식은 팔았지만 아직 현금 인출을 안 했을 때 그때는 세금 안 내도 돼요. 22% 세금 안 내는 게 좋은 이유가 예를 들어 지금 1,000만 원의 순이익이 났어요. 예를 들어 다른 뭐 비과세 없다고 가정하고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만 원 벌었는데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vs 1,000만 원을 벌었는데 다 팔았어. 근데 세금을 안 내고 그대로 그 1,000만 원을 다시 재투자하면은 그 시드 차이가 22%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 스노우볼 효과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세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 절세 계좌에 납부하는 것은 좋습니다. 절세받지 않은 초과 납입액은 언제든지 페널티 없이도 인출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과세 이연 효과가 있어서 유리합니다. ISA 경우 절세받기 위한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고요. 마찬가지로 과세 이연 효과가 존재합니다. 꺼내기 전까지는 과세되지 않고요. 일반형이냐 서민형이냐에 따라 다른데 순이익의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를 비과세한 뒤에 9.9%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일반 계좌는 22% 세율인 것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유리하죠. ISA 계좌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요.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ISA 해지를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 3년 이상이 됐다 또는 뭐 5년이 됐다 해서 해지를 했어요. 그때 해지를 하면은 방금 설명드린 200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 한 다음에 9.9%의 세금을 내는데 만약에 ISA에서 인출한 금액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연금 계좌에 넣는다. 이 경우에는 그 납입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줍니다. 돌려줍니다. 이때는 이제 만기 이후에 60일 이내에 이제 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되고요. 자, 오늘은 미국 지수 추종 ETF를 구입하는 경우에 어느 계좌에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 계좌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매수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일반적으로 유리한 투자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 400만 원을 넣고요. 그 다음 IRP 300만 원, 그리고 연 실현이익 250만 원까지 직투계좌, 그리고 ISA 2천만 원, 연금저축 추가 1,100만 원, 그 다음 일반 직투계좌 순서로 유리합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